네, 안녕하십니까. 오버솔루션의 대표 이경학입니다. XR 디바이스 산업기술교류회인데 왜 RF 무선 전력 전송 기술 및 제품 적용 방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요. 아마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실 거니까 보시고 이 관계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선 통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죠? 원래 워낙 빠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간 게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은 우리가 보면 뭐 1G, 2G, 3G, 4G, 그다음에 지금 5G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전송. 아직도 우리가 선으로 충전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전력이 무선으로 되지 않으면 완벽한 무선 통신 그리고 무선 전력 전송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IT 장비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이어팟이나 와치나 휴대폰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를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되게 만족하지 않을까요? 특히 XR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끼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있고 어떤 공간에 들어갔더니 충전이 계속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솔루션의 변화,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그 충전 방식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의 기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도 많이 늘어나게 돼 있죠. 최근에 들어서 치방식이라는 충전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10개의 충전기를 우리가 충전하려고 그러면 10개의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원하는 무선 충전 연력은 이런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뭐 여러 개의 기기를 갖고 있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충전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바로 주파수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왜 필요한가?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모든 IT 기기들이 몸속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몸속에 들어있는 IT 그리고 IoT 기기들이 우리가 5년이나 한 7년 주기별로 우리가 수술을 해서 배터리를 교체한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걸 외부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IoT 기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그게 지금 전선을 연결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AA 건전지나 코인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 때문에 환경 쓰레기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쓰레기를 없애고자 해서 지금은 ESG, 탄소 중립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먼 거리로 무선 전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그동안은 부품들을 못 만들어 가지고 이 기술을 적용을 못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F 무선 전력 전송, 그렇게 무선 전력 전송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보는 분들이죠. 책에도 많이 나오신 분, 토마스 에디슨이나 니콜라 테슬라.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선 전력 전송이 정말 지금 시대에 나왔을까요? 라는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무선 전력 전송은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커런트 워 일부이긴 한데요. 옛날에는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을 했을 때 전국에 이 전구를 전파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일 힘든 것들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구리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구리선을 다 깔 수가 없었죠. 근데 테슬라가 그걸 굳이 구리로 깔 필요가 있냐? 무선 전력 전송으로 하면 되지 하고 먼저 만들었던 기술이 바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옛날에 무선 전력 전송을 기술을 개발을 했다가 지금 다시 유선으로 왔다가 다시 무선 전력 전송의 기술을 다시 연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게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전자레인지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전혀 다른 원리이고요. 지금 보시면 토마스 에디슨이랑 니콜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둘이가 서로 다른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그 전파, 그러니까 무선 전력 전송이나 전파가 몸에 해로웠다면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제가 딱 보면 테슬라가 87세까지 더 살았습니다. 위너죠. 문제가 없다는 걸 직접 몸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무선 전력 전송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죠. 우리가 본 자기 유도 방식,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최근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충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면 85kHz 대역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띄어진 상태에서 충전하는 방식. 그리고 향후 대세로 나타나는 거, 여러 개의 IT 장비 또는 IoT 장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RF 기술입니다. 자, 우리만 하고 있을까요? 저희만 작은 회사에서 우리만 하고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보면 일본에서는 벌써 표준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면 주파수는 920메가 그리고 2.4기가, 5.7기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와이파이 대역이나 블루투스 대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샤오미라는 이제 회사 알죠?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휴대폰을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충전하겠다. 이제 이 컨셉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오포나 모토로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표준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XRP 디바이스에서 충전을 만약에 나중에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 주파수 선정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저주파 대역은 좀 넓은 대역에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멀고 샤프하게 좀 충전하고 싶다고 하면 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은 전 세계에 들어가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소프트뱅크가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이용해서 이제 충전을 하겠다는 기술을 이제 선포를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6G가 되면 우리가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것보다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SKT, LT, 그다음에 KT를 지금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근데 통신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 못 하신 분 계신가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공중에 인공위성을 많이 띄우고 있는데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그 기지국 통신을 할 수 없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프트뱅크는 그 기지국을 무선 전력 전송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파수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냐라는 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조지아 공대에서 28기가 대역에서 충전이 가능하더라는 논문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개발을 하고 있냐면은 저희가 LG나 뭐 SKT나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등을 통해서 POC, 그러니까 기술 검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생쥐 몸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디바이스도 충전하기 위해서 삽입되어 있는 제품도 외부에서 충전하는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6m 거리에서도 지금 한 개의 송신기로 여러 개를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오른쪽에는 마우스패드 하나가 1m 이내에 있는 제품들을 충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밑에는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 적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향후는 시대가 완벽한 무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CS를 통해서 많은 기술을 갖다가 많이 오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삼성도 지금 이게 와이파이나 이런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술은 아까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아무리 높은 파워를 쏘더라도 받는 쪽에서 높은 파워를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동안 아까 전에 무선 전력 전송을 왜 못 만들었을까? 이 물음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높은 파워를 쐈는데 이 주파수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변환해주는 아답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통신 칩을 이용해서 계속 렉티파이어라고 하는데 그 칩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통신은 고전력이 아니고 저전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력이 들어오면 계속 폭파하는 문제들이 생겼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칩을 자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륨 나이트라이트 겐 기술을 토대로 우리가 이 제품을 개발해서 칩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4마트 수준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패러렐로 달면 4마트 10개 달면 30와트 되겠죠. 사이즈는 되게 작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파워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수신 쪽만 작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송신, 그러니까 파워를 보내는 쪽도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체적으로도 패키지를 자체 그 송신 쪽 패키지도 소형화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보시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송신용 파트에 대한 모듈 그리고 수신용 파트에 대한 모듈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XR 디바이스들 그런 쪽에서 삽입을 해서 적용하시면 되게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트래킹,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를 테스트하거나 이제 판단을 하거나 우리가 뭐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이제 저희는 UWB 기술을 이용해서 트래킹하는 기술도 있고요. 사실 UWB라는 기술은 뭐 사람이 숨을 쉬거나 아니면 뭐 호흡을 하고 있거나 뭐 심장이 뛰거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이제 배터리 시장들을 다 바꾸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뭐 XR 디바이스나 휴대폰이나 그다음에 뭐 이어팟이나 들어가는 배터리 이슈들 이 문제들이 있는 부분들을 다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냥 충전이 되네. 그리고 XR 디바이스를 끼고 뭔가 작업을 했는데도 계속 충전이 되고 있으니까 원래는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야 될 걸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솔루션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환경 오염에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탄소 중립이고 그다음에 ESG 경영이다. 앞으로 꼭 가야 되는 방향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꼭 원거리 무선 충전, 그러니까 RF 기술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졌는데 그 환경에 맞게끔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그리고 중거리, 원거리 형태에 대한 솔루션도 다 개발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사람 몸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맞는 또 솔루션도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솔루션, 그러니까 부품이나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을 좀 시켜서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융합이 되게 되면 정말 커다란 우리가 표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핵심 기술 가지고 서로 기술을 융합을 시키면 전 세계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는 표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고 아마 협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파수를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920메가 대역이고 2.4기가나 5.7기가 대역에서 무선 전력 전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선정이 돼서 실정 특례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원거리도 뭐 개발이 완료됐지만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 그 위에 에어리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소스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 빛이 비춰지는 아래쪽에는 다 충전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돼서 여러 개의 아이템을 던져놓으면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이템하고 바로 교체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수신부의 형태를 AA 건전지처럼 저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교체만 하면 바로 적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해 쪽에서는 이제 월드 IT 쇼에서 시연을 했던 내용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세 가지 제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스펙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는 일본은 표준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표준이 없어요. 일본이 정말 이제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전송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선이 계속 지진이 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무선 전력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을 가장 빨리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신 표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런 스펙에 이용해서 이게 공진 방식과 유도 방식 그리고 RF 방식이 통합된 기술인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면 충전할 수 있는 영역. 하나하나 이렇게 이 에어리어 상태에 들어가면 20cm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충전하는 형태. 그리고 저전력이라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모니터 같은 큰 것 같은 경우는 공진 방식을 위해서 충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는 치 방식으로 충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서랍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아이템들을 그냥 우다닥 잡아 넣으면 닫아버리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충전이 될 수 있게끔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 인체 유해성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사실 인체 유해성의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차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휴대폰보다도 더 적은 유해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유해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직접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외국에서도 이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전자파 테스트와 인체 유해성 테스트를 두 가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국 사례보다 훨씬 더 저전력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 강당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워치폰, 이어팟들이 그냥 자동으로 충전되게끔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마 적용이 되고자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시장 동향을 보면 아까 표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표준이 완료돼서 ITU 국제 규격까지도 지금 이제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 세계에서 무선 전력 전송을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이 기술을 바로 적용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아마 전 세계 판매할 수 있도록 아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쟁사 중에서 한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에너지스나 미국 회사, 그다음에 오샤라는 미국 회사 있고 구루라는 미국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대단한 펀딩을 받고 많은 제품들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처럼 완제품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주파수 대역을 좀 높여서 우리가 충전하는 솔루션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파수를 반대로 낮추어 가지고 충전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파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가격이 부품 가격이 되게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를 좀 낮춰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낮춰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만 만드는 줄 알았죠. 디즈니가 참 재밌는 거 만들죠. 그래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충전하는 모습, 이걸 갖다가 이제 논문도 나오고 많은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런 시대는 무조건 오는 게 아니고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주구이나 중계기를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충전하면 됩니다. 옛날에 뭐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와이파이 좋은 들어가면 빨리 되고 밖에 나면 좀 천천히 되고 이런 이제 뭐 그게 시대는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전력 요금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는 저희는 뭐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만 우리가 전달하고 내부적인 아이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팹리스 회사로서 지금은 이제 인텔이나 퀄컴처럼 그런 이제 칩 장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미래는 이제 AI 기능을 가지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충전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충전이 필요한데 그런 게 하면 도어락이나 뭐 CCTV나 이런 데 있는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충전하는 거. 그러면 기주구이나 중계기 이용해서 충전하거나 어느 특정한 그 스마트 주차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 원리는 XR 디바이스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래는 정말 우리가 더 생각지도 못한 현실 그리고 미래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서로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